해가 지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무언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죠. 또 하루가 끝날 때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석양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실과 향수의 이미지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흔히들 노년기를 황혼이라고 하죠. 이렇게 석양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곤 합니다. 오늘은 또 아름답고 쓸쓸한 이미지를 담은 석양을 담은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날씨를 그리다 시작합니다. 작품 속에 나타난 날씨 상황으로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또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해주실 분 소개할게요. 국립현대미술관 최흥철 큐레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덥죠? 네, 오늘도 어떤 작품으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은 네. 영국의 가장 사랑받고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화가 윌리엄 터너가 그린 전함 테메레르입니다. 날씨를 통해 드러나는 순수한 자연의 실제, 네. 그리고 변화무쌍함에 매료돼서 평생 그 날씨와 관련된 풍경들을 많이 남겼죠. 네. 특히 이 테메레르를 그린 이 그림은 영국인들이 가장 간직하고 싶은 그림 1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림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봤을 때 타이틀도 그렇고 그림 속의 주요 작품 구성 요소도 그렇고 배에 시선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오른쪽 절반을 가득 채운 노을에 시선이 끌리고 있어요. 이거는 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터너가 주로 기후와 관련된 그런 하늘, 네. 특히 해경을 많이 남겼는데요. 네. 이 그림 속에서 테메레르의 운명은 배의 수명 30년이 지나서 해체가 결정돼서 견인선에 의해 끌려서 해체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런 쓸쓸한 풍경을 담았어요. 그 역사에도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이 있죠. 네. 그 트라팔가 해전은 무적 함대 스페인 함대와 네. 그리고 당시 유럽을 석권했던 나폴레옹의 군대가 연합한 함대에 맞섰던 네. 넬슨 제독이 이끄는 그런 군함이었어요. 네. 그때 대승리를 거둬서 세계의 그 절반을 차지하는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네. 그 주역이었던 테메레르도 세월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되죠. 아, 그렇군요. 뭔가 그런 해체되는 운명, 그런 쓸쓸함, 서글픔을 이렇게 노을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노을을 보니까 다른 곳은 비교적 흐릿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노을은 상대적으로 좀 두껍게 그려진 것 같아요. 이런 기법을 쓰는 데는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윌리엄 터너는 수많은 그림을 많이 남겼지만 네. 화가의 초창기이던 시절에 수채화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유화 기법으로 그려졌는데 네. 이 당시에 터너는 자기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수채화로 그린 풍경 그림들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수채화 기법에서 보여줬던 색의 미묘한 변화, 네. 그리고 불타는 듯한 그 노을의 표현, 이런 것들을 유화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네. 캔버스 위에 어두운 색을 올리고 네. 그다음부터 점점 밝은 색을 그 위에 쌓아 올리게 돼 있어요. 덧대면서 표현하는 거군요. 네, 건조시킨 후에 그 위에 더 밝은 색을 올리게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색조의 그림은 터너식으로 표현하자면 밝은 부분이 가장 두껍게 질감이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색감도 무척 밝지만 이 느낌도 약간은 거칠어요. 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 테메레르호가 상당히 또 낡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색감도 아련하고 흐릿하고 이렇게 색감을 좀 흐릿흐릿하게 표현한 이유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세상에서 해체될 그런 전함이지만 매우 역사적인 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장엄했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네. 그런 전함이 사라지는 모습이 노을빛이 잔잔한 수면에도 반사가 되지만 네. 특히 저 테메레르는 빛이 마치 스며들어서 배가 발광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배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해체되는 배는 원래 돛을 달지 않는데 지금 이게 돛이죠. 터너는 이 배에 대한 경이감을 저렇게 돛을 달아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주고 그리고 빛이 이게 물든 게 아니라 빛이 스스로 빛이 나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면서 윤곽선을 흐리게 해서 이게 마지막 모습을 네. 기념비적으로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승리를 이끌었던 전합이다 보니까 이 해체되기 직전의 운명은 조금은 초라하지만 이렇게 노을에 반사돼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같은 화려함을 끝으로 선물같이 준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요. 지금 딱 보면 흐릿하고 조금 초라해 보이는 전함 앞에 뭔가 작고 단단한 배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배는 색감도 어둡고 조금 또렷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대비되게 그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배를 앞에서 견인하고 있는 저 견인선은 네. 증기선이죠. 이 배가 지금 네, 그렇네요. 네, 위로 증기가 네. 나오는 거 보니까. 굴뚝위로 연기도 이제 노을빛에 물들어서 붉게 보이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기술의 혁신이 있었지만 네. 특히 증기기관이라는 그 발명은 교통수단의 혁명을 일으키죠. 그렇죠. 훨씬 작지만 저 전함보다도 강력한 힘, 견인 능력을 가진 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 옛날 것과 새로운 세대가 서로 이제 교체되는 그런 광경을 이 함선의 대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간 저는 이 그림 보면서 키 큰 할아버지와 젊은 남자의 그런 비교가 느껴지는데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신으로 넘어오는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다고 하셨네요. 그런데요, 지금 배도 그렇고 증기선에서 나오는 증기도 힘차 보이는데 주변으로 보이는 바다의 물결은 되게 잔잔해요. 그런데 대승리를 이끌었고 뭔가 그렇게 기분 좋고 힘찬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전함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다는 잔잔하게 그렸을까요? 이 붉은 노을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 해가 지금 수면에 걸려 있죠. 네. 이 노을빛에 의하면 이 당시의 날씨는 매우 맑고 잔잔한 날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잔잔한 수면을 유유히 두 척의 배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네. 매우 천천히 가지만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여기 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게 뭔가 전쟁 직후잖아요.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뭔가 되게 정신없고 바쁘고 그리고 또 뭔가 장엄했을 것 같은데 이런 바다의 물결 표현이 좀 대비되는 것처럼 좀 다르게 느껴져요. 이 당시는 영국이 이미 세계를 제패한 이후고 네. 전함이 더 이상 별로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다기보다도 훨씬 신형의 전함들로 대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전함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네. 예, 아무래도 전함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더 먼 대양으로 나가는 모습이 어울리겠죠. 네. 힘이 썼던 과거의 업적을 이제 뒤로 하고 이 힘없는 모습을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전함 테메레르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영화 007 시리즈 중에 이 007 스카이풀이라는 작품 속에서 이 본드가 이렇게 고뇌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에서 이 그림과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007 시리즈는 성은 씨도 잘 알다시피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잖아요. 네. 예, 제임스 본드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영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아주 잘 알려지고 맹활약을 영화 속에서 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스카이폴에서는 제임스 본드는 더 이상 체력도 안 되고 정신력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네. 예, 늘 쿨하게 적에게 유유히 총 한 방을 날리고 네. 그리고 미녀들과 함께 둘러싸여서 엔딩을 맞는 그런 본드의 모습이 항상 그렇게 네. 뇌리에 남아 있다가 그런 장면에서 보는 저도 충격을 받았고 네. 역시 그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은 그 상황에서도 네. 역시 본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쓸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lways makes me feel a little melancholy. Grand old warship being ignominiously hauled away for scrap. The inevitability of time, don't you think? What do you see? Bloody big ship.
자, 이번에는 화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윌리엄 터너는요, 앞서 말했듯이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유명하잖아요. 네. 특히 이 풍경 화가로 유명한데, 그래서인지 날씨나 계절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 많아요. 그럼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제목은 비증기 그리고 속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딱 보니까 안개가 강가나 호숫가인 것 같고, 물안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껴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차인가요? 증기차인가요? 네, 영국에서 아마 네. 철도가 처음 상업적인 운행을 시작한 게 1825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터너도 그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 속의 네, 기차를요? 네. 그 기차를 직접 타고서 이 새로운 물질 문명, 산업 문명 혁명의 네. 그 경이로운 기적인 기차를 타고 새로운 속도와 새로운 그 공기, 바람, 네. 분위기 그리고 끝없이 변하는 시각을 느끼게 되죠. 그 느낌을 한 폭의 화면에 담아서 네. 이렇게 달리는 기차를 기념비적으로 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왠지 그 증기 그리고 속도라고 했는데 그 뭐랄까 붓감과 이 표현을 특이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윌리엄 터너가 이 공기의 흐름이랄까요? 이 증기의 흐름조차도 잘 표현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숨은 의미나 숨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네. 산업혁명인데요. 네. 예, 산업혁명은 우리가 영화나 다른 다큐멘터리 화면에서도 접할 수 있지만 네. 무분별하게 누구나 자본이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던 시절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런던이 공해로 악명 높은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런던 스모그, 예, 유명하죠. 몇백만 명의 시민들이 네. 공해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네. 그런 비극도 이면에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런던의 날씨, 아까 본 그림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보다 더 불타는 느낌이 더 들고 누리끼리하고 공기가 마치 연기가 자욱한 그런 느낌의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네. 윌리엄 터너는 그걸 그림을 통해서 남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런던의 날씨 변화, 기후 변화를 잘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저희 그 미세먼지 조금만 높아도 막 다 콜록콜록거리고 방송할 때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도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바다의 어부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보니까 바다의 물결도 굉장히 파고가 높게 일고 있고요. 하늘도 폭풍이 금방이라도 몰아칠 것처럼 어둑어둑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 조지 5세가 네. 이 그림에 얽힌 일화를 듣고 윌리엄 터너에게 정신 나간 화가라는 그런 네. 그 표현을 했습니다. 풍우가 올 조짐이 있는 그런 저녁에 네. 바다에 나가서 어선을 어부들에게 이게 사례를 하면서 나를 저 폭풍우 치는 바다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폭풍우를 경험하기 위해서죠. 그 계절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신? 날씨와 기후를 온몸으로 겪기 위해서. 그렇군요. 터너는 아까 기차를 직접 타서 그린 그림도 그렇고 네. 그 기후와 분위기, 특히 자연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걸 그림으로 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부들은 약간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도 잘 견딜 수 있지만 자기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돛대에 몸을 묶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 경랑치는 바다에서 팔다리가 돛대에 묶인 채로 몇 시간 동안 그 몸서리치는 폭풍의 경험을 하게 돼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내가 바로 저 폭풍우 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좀 이렇게 파고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뭔가 정말 사실적으로 제가 이 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또 윌리엄 터너의 자세한 그림들 알아봤는데요. 이 시대적 배경도 재밌고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이 그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들으니까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림이 좋아 그림에 미쳤던 윌리엄 터너 인생은 우리에게 이 열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오늘 날씨를 그리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